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그 유명한 황순원. 황순원 뭐지? 소나기. 자, 소나기의 작가가 독 짖는 늙은이. 얘도 문학교과서에 몇 개 실려 있으니까 아마 본 사람들 많을 것이고. 비슷한 장면을 이제 현대 소설 하나는 시나리오 갖다 놨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풀어봐라. 살짝 지문이 길어지겠지? 써놨는데 하여튼 뭐 머리 복잡한 사람들은 딱 이것만 기억해. 현대 소설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하여튼 심리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고, 시나리오나 희곡, 이런 장르가 나오면은 갈등을 찾는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움직이면은 굉장히 쉬워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이렇게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고, 드라마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합시다. 먼저 시나리오가 나왔고, 신 124. 송영감이 자리에 누웠고, 처가 약그릇을 가져오고, 그래서 약 먹고, 저녁 때 독을 이제 가마에다 구웠는데 그걸 이제 끊어내야지. 신 125, 이제 가마 앞에서 저녁인데 끌어냈는데 망가진 게 많아. 그래서 동료들은 걱정스럽게 보고 송영감은 아니 이럴 수가. 망치를 들어. 아니 무슨 짓인가. 비켜. 안 돼요. 성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감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뭔가를 끌어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건 다 쓰레기야. 그래서 다 부셔버리는 거고. 맹손이나 이제 석현이 같은 경우는 아니 성한 거까지 왜 부시냐? 몇 개 남기자. 왜냐하면 지금 이 양반이 예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추장 단지, 뭐 김치 단지, 그뭐 제목이 독 짖는 점이잖아. 요즘은 독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이렇게 생긴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돼. 항아리 만든 거 그냥 물건 마트에서 파는 항아리. 닥쳐 부셔야 돼. 뚜앙뚜앙.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자네 환장했구만. 다 부시고 운다. 송영감은 예술의 측면에서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은 거 같은데 생각이 다른 거지. 요 둘의 갈등. 아까 시나리오 보라고 갈등. 소설 갑시다. 송영감 솜씨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은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예술이 잘 안 되더라. 지금 이게 줄거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또 아내가 아까 앞에 있었지. 약도 주고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조수하고 바람 나갖고 도망가. 그럼 당연히 송영감은 빡쳐가지고 만드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꾸 틈이 생기더라. 그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병까지 걸려갖고 기절했어. 자, 문제는 애가 있네. 그래서 애는 엄마가 시장 간 줄 알고 있는데 시장 가긴 개뿔 어, 도망갔는데. 그래서 밖을 내다보던 송영감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독짓기를 시작한다. 저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 기절했어.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져. 이거는 사실은 그 예술가의 집념을 얘기하는 성격이거든. 소설에서의 캐릭터. 그러다가 엎어졌다가. 송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옆집 아줌 할머니가 밥을 주더라. 송영감은 빡쳤다. 누가 거랑질 해오더러냐. 그리고 조금밖에 안 먹었고 밥을 넘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술도 안 돼, 생활도 안 돼, 애는 부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자, 다음날 아침에는 송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끓였고, 오늘은 독을 말렸고, 송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계속 집념을 갖고 있고. 하지만 애는 불쌍하잖아. 그래서 연민을 하는 거고. 아까 뭐라고? 심리를 끄집어내자. 생각보다 문제도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제는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일단 가봅시다. 얘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보기가 나오면 보기의 거의 어디 끝부분에 있는 핵심어를 가지고 답지에서 준다. 지금 이 소설, 이 독진 늙은이의 주제는 예술가의 집념과 열의, 이게 주제였지.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고, 아니야, 이건 독이 아니야. 독을 박살내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면서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지고 다시 만드는 예술가의 집념을 보여준다. 미리 써놨는데 이게 이 전체의 소설, 만약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으면 이게 답이었겠지. 자, 4번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답이었고, 풀썩 주저앉고 만다. 이거는 예술가의 집념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안타깝다. 는 거지, 집념이 좌절됐다. 왜냐면, 주저앉았다가 다시 만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좌절됐다 그러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40년 내 없이 순례를 다 먹는 듯 했다. 이거 뭐냐면 독을 만들다가 가마에다 이제 불 지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건강하고 그다음에 솜씨도 있었으니까 요 연기를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은 아파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왔다 갔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연기를 많이 마셨다는 거지. 이 사람은 능력이 병신이다. 그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비교적 쉬웠던 문제. 자, 보기에서 핵심어를 연결짓고 일치를 확인하고 문학의 보기 푸는 방식. 자, 기역 미음으로 가장 적절. 자, 주제라고 그랬고 아까도 써놨는데 예술에 대한 두 가지 생각. 이게 이제 주제였지. 그래서 송영감은 완벽주의.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여기 써놨네. 실용주의. 그래서 안 돼요. 성한 것도 있어요. 부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석현이 송영감하고 기준점이 다르다. 예술에 대한 기준점. 요놈이 이 소설의 주제였지. 자, 서술 방식 갑시다. 서술 방식 아까 송영감이 빡쳐가지고 애기한테 소리 지르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소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심리가 중요하다. 거기 아까 지문에다가 밑줄 쳐놨지. 그래서 인물의 분노를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별거 아니라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게 나오면은 직접이고, 예를 들어서 망치로 부셔버렸다 그러면 뭐야? 빡쳤다라고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라 간접 제시가 되는 거지.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 자기 모든 일이 잘 안 되니까 그 인물의 태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역시 미리 써놨고 얘 때문에 그 시험 보는 그 당시에 2016년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설지들 보면 해설지도 좀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이제 해설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문제가 좀 애매하다. 선생님 평가원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지. 왜? 평가원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한 두 달 정도 온갖 그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지문 가지고 뭐 최소한 100번에서 많으면 1000번까지 쳐다봐. 오류가 나오기 힘들다고. 그런데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이제 출제하고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답이 완전히 틀렸다. 이 문제 오류다. 당연히 오류도 수능도 오류가 생기는데 평가원은 가끔 오류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애매한 문제였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시다.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 시각적인 묘사가 있냐 없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좀 애매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못나게 지어졌다. 아, 못생겼구나. 비틀어진 독. 아, 항아리가 모양이 올바르지 않군. 눈에 보이잖아. 이런 깔끔하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으면 되는데 벌떡 일어났다는 거는 일단 시각적 묘사가 되거든. 그지? 소년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어, 독 짖는 곳으로 가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인물의 성격도 되지. 예술가의 집념이니까. 자, 문제는 여기에요. 마치 자기의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시각적 묘사가 되려면은 심장이 박살나는 게 뭔가 눈에 좀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떠오르지. 차라리 이 문제는 마치하고 처럼 있으니까 그냥 직유 또는 비유 이렇게 해갖고 출제를 했으면 좀 더 깔끔한 문제가 됐을 텐데 그래서 답이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죠.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는 늙음과 젊음, 돈과 비인간성의 대립. 영화니까 이제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예술 여기다가 좀 집착을 해갖고 출제를 한 거다. 자, 제목이 독 짖는 늙은이 도자기 만드는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1990년에 나왔던 고스트. 제목은 사실 유령인데 이 로맨스 영화거든. 대단히 유명했던 로맨스 영화. 데미 무어라고 지금은 이제 할머니인데 그 당시에는 제일 예뻤던 배우. 이게 그 유명한 도자기 만들다가 사랑하는 장면. 하도 유명한 장면이라서 20년 뒤에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송승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하여튼 옛날엔 유명한 배우였는데 하여튼 이 양반이 나오고 이 여자는 일본 여자. 그래서 한일 합작 영화로 야심차게 20년 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도자기 만드는 장면 똑같지. 그런데 폭망. 그리고 이제 8년 뒤에 무려 마동석을 내세워가지고 원더풀 고스트 제목을 조금 바꿨지. 고스트에서. 그래갖고 이번에는 사랑 영화가 아니라 형사. 마동석이 형사고 얘는 귀신 경찰이고. 하여튼 이런 영화 했는데 이 영화도 대략 망했지. 하여간 연애 영화가 됐든 예술 영화가 됐든 여러분들은 심리를 찾아내서 문제를 잘 풀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